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갑자기 전화해서 출두하라고 한다. 되게 당황스럽고 놀라겠죠. 오늘은 수사기관으로 소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A는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경찰관 B가 불신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잠깐 동행을 하자고 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관 BC는 A를 경찰서에 강제로 데리고 갔고 경찰서에서 A는 절도죄를 자백하였다. A 절도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는가? 임의동의를 거부하는 A를 경찰서에 강제로 데려간 행위는 체포가 될 것인데 이 체포가 과연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체포하에서 A 절도죄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A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B가 운전하는 차를 추돌 하였고 B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40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에 앉아있는 A를 현행범 체포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A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였다. 음주 측정 결과는 증거 능력이 있는가? A에 대한 피의 사실은 음주운전이 되겠죠. 근데 음주운전 종료 후에 40분 후에 경찰관이 A를 현행범 체포하였는데 과연 이 체포가 과연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고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체포하에서의 A 혈중 알코올 농도치가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A는 경찰이 전화에 출두하라고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A가 집에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A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끌고 갔다. 경찰서에서 A는 절도죄를 자백하였다. A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는가? 체포영장에 의해서 A를 체포함에 있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안 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고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체포하에서 A의 절도죄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개념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예를 들어 살인사건, 절도사건 등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 피고인은 수사 결과 검사가 법원에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 법적으로 기소라고 하죠. 기소 후의 호칭입니다. 즉 피의자는 수사 당시의 호칭이고 피고인은 기소 후 재판을 받을 때의 호칭입니다. 참고인은 예를 들어 살인사건, 절도사건 등에서 목격자 를 말합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세 가지의 적법한 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둘째 현행범 체포, 셋째 긴급 체포. 이 세 가지 체포 외의 체포는 모두 불법한 체포입니다. 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체포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체포를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살인범이나 조직폭력기회 이런 사람들은 소환을 하면 바로 도망가 버리겠죠. 도망가 버리면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환하지 않고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셋째는 판사가 체포의 사유를 엄밀히 심리를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체포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현행범 체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 사람을 상점 주인이나 수사관이 발견해 체포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명백하니까 체포를 허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 이런 사람 외에도 일반인도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하고 나서 경찰관한테 인계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준현행범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현행범 예를 들어서 절도범이야 라고 호칭되어 도망가고 있는 사람, 상점에서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살인 후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경찰관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범죄의 흔적이 그 피의자의 몸에 있거나 아니면 행동 자체가 뭔가 범인의 행동이죠. 이런 경우에는 준현행범으로서 현행범에 준해서 체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긴급체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길을 가다가 살인범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현행범은 아니죠. 그런다고 또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인정하는 게 긴급체포입니다. 자, 미란다 원칙 고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미란다 원칙 고지는 수사관이 체포를 하였을 때 당신은 2019년 1월 1일 미아상거리에서 A를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체포합니다. 피의 사실의 요지. 당신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합니다. 체포 이유. 진술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권. 체포할 때 이걸 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란다 원칙 고지의 원칙이죠. 미란다 원칙 고지를 왜 하겠습니까? 자, 잘 생각해보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거는 검사하고 피의자 피고인이 싸우는 과정이겠죠. 싸울 때는 무기가 평등해야 되겠죠. 근데 검사를 한번 볼까요? 검사는 법을 잘 알죠. 강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구속, 압수수색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의자 피고인은 어떻습니까? 법을 모릅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무기가 검사한테 많이 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무기를 줍니다. 근데 이것도 좀 미약하죠, 그죠? 무기가 뭐냐면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이런 등을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은 뭐냐면 피의자 체포 시에 먼저 피의자의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무기, 당신의 무기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수사기관은 체포 후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를 주고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미란다 원칙 고지를 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미란다 원칙 고지 받지 않았으면 확인서에 서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서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이나 재판 절차에서 저 미란다 원칙 고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들이미는 게 이 확인서입니다. 당신 뭔 이야기 하냐고 여기 서명까지 해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않았으면 절대로 확인서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이는 수사 절차상 모든 확인서 동일합니다. 이게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그 어떤 확인서라도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는 불법 체포가 되고 이후 구속영장 청구 시 위협한 청구로 영장 기각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범 체포했지 않습니까?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심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의자를 소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환의 방법은 전화, 우편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전화를 많이 이용을 하겠죠. 경찰이 전화해서 당신 내일 경찰서로 출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절대로 당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사관님 제가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그럼 경찰관이 피의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뭘 물어봐야 되냐면 제 피해 사실은 뭡니까? 제가 왜 가야 되죠? 그럼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당신은 2019년 1월 1일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리고 해야 됩니다. 피의자인지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를 고지하지 않고 한 소환은 위법한 소환이 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위협한 체포영장이 되고 위협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체포는 위협한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경찰관은 소환할 때 일반적으로 시를 되게 촉박하게 잡아요. 내일 출석하십시오.
이렇게 무뚝뚝하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수사관님, 제가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변호사 선임 이후에 변호사와 상담 그리고 증거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한 2주 이상 시간을 주십시오. 또는 제가 선임하면 변호사도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로 하여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경찰관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어를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죄가 되는 건지, 죄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피해 사실에 그 피해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관님한테 수사관님, 제가 방어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2주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이 요청을 거절하면 이 소환은 적법한 소환이 아닙니다. 방어 준비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 소환은 적법한 소환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소환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자기 고소당했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고소장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소환했을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고, 검찰이 소환했을 경우에는 검찰청 민원실에 가면 그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따라서 고소장 복사 신청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내에 고소장이 복사가 됩니다. 그럼 고소장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거 잘못됐으면 뭐 방어 논리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방어 논리 및 증거 확보에 출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시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이후에 구속 절차 그리고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잘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잘 작성하려면 방어 논리 및 증거 확보 후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체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포가 일단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체포 후 검사는 48시간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그럼 구속영장 청구 바로 다음 날 구속된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체포 후에 한 3일 정도까지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럼 3일 정도에 자기를 방어할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피해 사실이 잘못됐다는 증거 확보하고 이 시간이 충분하겠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포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기 가족들이 울며불며 변호사 선임하러 쫓아다닙니다. 변호사 선임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 사건을 모르지 않습니까? 상담도 해야 되고 증거 확보해야 되고 3일은 너무나 짧습니다. 방어를 못합니다. 거의. 그래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소환된 일시에는 필히 출석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꼭 최소 하루 전에는 필히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죄송한 일시를 잡아야 됩니다. 이 통보 안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것이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경우가 많으니까 다른 일정 제출두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환을 당한 이후 수사관하고 여러 번 통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모두 녹음을 하십시오. 이 녹음은 수사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수입니다. 자, 수사관은 여러 확인서를 받게 되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피해자는 뭡니까? 증거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수사관하고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는 수사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사관하고 그 하는 통화를 몰래 녹음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자, 참고인의 소환을 받았을 경우
참고인은 소환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의 목격자는 소환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참고인 중에 아주 특이한 참고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 사실이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또는 뇌물 공여 이런 경우에는 회사 회계 책임자, 대표이사의 비서는 핵심 참고인이 됩니다. 수사의 승패는 이 핵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종종 전화해가지고 출석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되게 압박성 그 소환이 되겠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회계 책임자, 대표이사의 비서는 대표이사의 범행을 도와주는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방조범입니다. 방조범도 당연히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변호인과 협의 후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건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A를 경찰서에 강제로 데려간 행위는 체포가 되는데, 이 체포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세 가지 적법한 체포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위법한 체포입니다. 위법한 체포 하에서의 A의 절도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 A에 대한 피의 사실은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후 40분이 지나면 A는 더 이상 현행범이 아닙니다. 비록 A가 그 현장 부근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닙니다.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가 될 것이고, 불법 체포 하에서의 A의 음주 측정 결과치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한 체포는 불법 체포가 될 것이고, 불법 체포 하에서의 A의 절도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